그러면 치매에 걸린 쥐는 여러 번 다녔던 데인데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섬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매고요. 똘똘한 쥐들은 빨리 그 섬에 찾아가서 이제 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청래탕을 먹은 쥐들은 치매에 그냥 방치했던 쥐들보다 훨씬 빨리 정상 쥐들에 가까운 시간 만에 섬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하고 했던 거죠. 닥터진질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호 원장입니다. 네, 이진영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또 치료를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청래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청래탕에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 내용들 정리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래탕 관련 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제일 큰 거는요, 쥐를 이용한 실험 중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쥐는 태어나면 무조건 치매가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 쥐들을 가지고 약을 먹여가면서 키웠을 때 약을 먹은 쥐들은 치매에 안 걸린다는 실험이죠. 그런 여러 가지 실험 중에 하나였죠? 네네. 가령 뭐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큰 수조에다가 쥐들이 쉴 수 있는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물에 빠뜨려요. 그러면 치매에 걸린 쥐는 여러 번 다녔던 데인데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섬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매고요. 똘똘한 쥐들은 빨리 그 섬에 찾아가서 이제 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청래탕을 먹은 쥐들은 치매에 그냥 방치했던 쥐들보다 훨씬 빨리 정상 쥐들에 가까운 시간 만에 섬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뇌조직 절편내, 뇌조직을 해부학적으로 또 잘라서 설명으로 네네. 들여다봤죠. 그래서 뭐 단백질 침착 정도를 비교해서 네. 정상에 거의 가까워지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네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간에 대한 독성에 관련 실험들 통해서 간 기능이 오히려 좋아지는 개선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네.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꼭 힘줘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상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상 실험이라는 게 뭐 임상 1상, 2상, 3상에서 3상까지 통과가 돼야 사람들한테 약이 시중에 풀리는 네. 것. 이걸 이제 전 국민이 상식처럼 알아요. 근데 너희는 임상 1, 2, 3상은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저희가 했던 실험은 전임상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약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해부학적으로나 아니면 실험용 쥐라든지 또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전임상 실험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러면 임상 실험을 안 한 약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양방의 신약들은 실험실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합성을 한 다음에 동물 실험하는 이유가 이게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들어갔을 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지를 확인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기전으로 약효가 생기는지를 해부학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약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해부하거나 뇌 절편을 자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동물 실험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전임상을 통해서 약효가 있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실험 같은 것들을 했더니 쥐들이 섬을 못 찾아가지 않고 잘 찾아가네? 미로를 잘 빠져나오네? 뇌 조직을 해봤더니 단백질이 사라졌네?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을 허가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허가를 받느냐는 거죠. 인체 실험에 대한 임상 1, 2, 3상 실험을 허가를 받는 이유는 인체에서 다른 문제가 또 생길까봐, 생명의 위험이 생길까봐, 심각한 어떤 신체 부작용을 유발할까봐 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청래탕은 역순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게 역사적으로 한 100여 년? 이 처방이 처음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이게 뭐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처방은 아닙니다. 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치매 치료의 처방인데, 이 처방이 꾸준히 처방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이미 임상적으로는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한 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무슨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전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임상 실험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청래탕 복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물어보셨어요? 10분에 1분 정도 소화가 조금 안 돼요. 그렇죠. 네.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설사가 조금 나오는데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사나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일반 생약에서도 흔하게 목격되죠. 한약을 먹다 보면. 근데 이게 생약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적응기가 필요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실 때는 밥 숟가락 딱 놓고 바로 약을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얼마 전에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잠깐 있었던 게, 양약도 19, 30분 보통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밥 드시고 그냥 바로 먹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됐고요. 한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소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식사 다 하시고 바로 한약 드시면
훨씬 좋아지고 거의 사라집니다. 설사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는 예가 되게 많고요. 근데도 잘 안 되면 제가 또 보조적인 처방을 통해서 또 네. 개선시킬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체중에 따라 복용량의 변화가 있나요? 단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살찔까봐 걱정하시는 거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체중 증감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복용량에도 체중과 연관 없습니다. 네, 네. 네. 청래탕을 복용할 때 금기해야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건 치매에 안 좋습니다. 네, 네. 네, 청래탕과 연관이 아니고요. 네. 평상시에 소화 잘 안 되는 음식, 이건 치매 때문이 아니고요. 청래탕 때문도 아닙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해한 것들을 안 하시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래탕 때문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가령 저는 게장을 먹으면 안 돼요. 게장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심하게 오거든요. 그럼 청래탕 먹을 때 게장을 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약이 흡수가 안 되죠. 게장 때문에 그 알레르기 생기고 소화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청래탕 먹었을 때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본인이 드셨을 때 안 좋은 음식은 그렇죠.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청래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가지고 만나뵙도록 네. 하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